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LG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스트렝스 코치 스티브 홍이라고 합니다. 스트렝스 코치라는 직업은 실제로 야구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한 70년대 중반에서부터 있었던 직업이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스트렝스 코치는 LG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예전에 스트렝스 코치라는 직업이 생기기 전에는 ATC라고 애슬레틱 트레이너, 한국에서는 선수 트레이너라고 부르는데, 이 선수 트레이너라는 포지션이 이 퍼포먼스와 관련된 영역과 메디컬과 관련된 영역 두 가지를 전부 관리했었습니다. 근데 원래는 그 퍼포먼스와 메디컬의 업무적인 영역의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분야가 좀 스트렝스 코치, 한쪽은 ATC 이렇게 분류돼서 일을 했던 경우가 많았죠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데요. 이제 ATC와 스트렝스 코치가 구분돼서 스트렝스 코치가 하는 역할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증진시킬지, 아니면 현재 건강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훈련을 시킬지,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시키는 포지션입니다. Yes and No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요. 반대로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선수의 마인드로 스트렝스 코치의 업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또 잘못된 방법이니까, 선수의 경험은 물론 제 야구는 아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을 하면서 제가 운동을 해보았던 거, 그 다음에 실제로 힘들었던 거, 이런 것들 심리적,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안 좋은 점이라고 표현하진 않을게요. 근데 뭔가 스트렝스 코치라는 일을 하면서는 훈련을 어떻게 시킬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, 내가 플레이어가 돼서 그 관점에서 자꾸 선수들이랑 교감하려고 하면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뒤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 선수의 입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 비슷한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요. 그때 나왔던 얘기가 많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1%에서 3% 정도입니다. 3%, 1%가 미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골프 코치님 중에 한 분이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. 좋은 골프 선수가 되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로 골프를 많이 쳐라.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의 80%는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더 잘하고 싶으면, 더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좋은 기술 코치님을 만나라. 나머지 10%를 채울 수 있다. 그럼 90%가 채워졌잖아요. 그 90% 이외에 나머지 10% 중에 영양도 있을 거고, 가족 간의 서포트, 여러 가지 심리,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물론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, 1%에서 3%라고 하는 영역이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, 결국 그 1%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, 3% 때문에 이제 구속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게 실제 엘리트 스포츠나 프로 스포츠에서의 생리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, 그 1%나 3%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드가 프로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라는 그 과정에는 저희가 크게 5가지 단계를 나누거든요. 이제 이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 혹은 선수가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잘 분석하고, 어떤 체력적인 요소들을 훈련시켜야 될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, 그 파악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검사해낼지, 검사를 하고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,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, 어떤 운동을 선택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할지,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어야 올바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조금 더 개별화 시킬 수 있으면 조금 더 스트렝스 코치가 됐든 선수 트레이너가 됐든 조금 더 업무를 하기에 용이한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글쎄요, 제가 동기부여를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선수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선수들에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선수들이 정말 프로 선수고 유명한 선수고 할 수 있지만, 반대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건 또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옆에서 정말 선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선수들에게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
뭐 해외 선수와 한국 선수의 차이라고 한다면 단어로 얘기하면 좀 해외 선수들은 좀 액티브한 선수들이 있고요. 한국 선수들은 좀 패시브하다고 해야 될까요? 좀 어떤 게 능동적이고 수동적인지에 대한 그 뜻을 좀 헷갈리는데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을 선호하고 그 자신이 원하는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함께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.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잘 따라오려고 노력하죠. 그다음에 매너를 지키려고 하고 근데 반대로 자기 거에 대한 고집이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지만 저는 어떤 쪽이 더 선수로서 합리적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신 스스로가 그 브랜드의 가치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더 액티브하게 스스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타입의 선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의외로 지금 저희 LG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막 체력적인 요소나 이런 쪽에 많이 훈련이나 이런 쪽을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.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기술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더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은 기술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. 그럼 저는 조금 더 같은 움직임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. 좀 안타깝지만 저희 엘리트 체육, 뭐 프로스포츠 이것도 결국은 저희 업계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죠. 누가 더 뛰어나냐, 결국은 결과를 누가 더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노력을 이기는 게 또 재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. 정말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표현이 때때로는 선수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. 운동선수들한테 노력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거든요. 멈추고 노력하지 않는 순간 실패할 게 당연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. 근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또 없는 게 엘리트 체육이고 프로스포츠이다 보니까 좀 냉혹하기도 하고 현실은 조금 더 재능이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는 건 맞죠.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면 무조건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한다면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는 있는데 모든 선수가 다 다르잖아요. 그리고 그 선수마다 제가 도움을 못 줬던 선수는 아쉬움 때문에 기억이 더 남고 도움을 더 줄 수 있었던 경우는 좋은 기억 때문에 또 기억이 남는데 퍼포먼스라는 필드는 각자 원하는 목표가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 결국은 개개인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훈련의 방향성도 개별화되면 개별화될수록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나 어떤 선수를 따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모든 선수가 다 기억에 남습니다. 이 오버라는 단어가 과하다라는 의미잖아요. 그 오버 트레이닝이 됐든 오버 리칭이 됐든 뭔가 좀 과할 때 몸에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뭐 보상작용이 생긴다든지 무엇인가가 어떤 요소든지 과하면 좋을 게 없는 건 당연하겠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버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를 과하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버 프로텍션으로 잘못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스포츠라는 건 신체를 잘 다루고 어떤 기술을 잘 숙련해서 이것들을 뭐 필드 위에서 가감없이 발휘하는 게 직업의 성격인데 이 오버 트레이닝이 안 좋다고 해서 많은 반복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반복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오버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많은 훈련량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 없이 계획 없이 무작위로 시키는 게 결국은 오버 트레이닝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. 별 의미 없이 나가서 계속 뛰라고 한다든지 뛰는데 의미가 있으면 그건 충분히 저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할 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이걸 시킨다든지 이런 류의 방법은 뭘 시켜도 오버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
체력이라고 통합해서 부르거든요. 이 체력은 신체의 능력이잖아요. 몸에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체력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다 중요한데 이러면 너무 좀 식상하니까 저는 자동차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.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겠죠.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. 그 인간의 몸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결국 인간을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기계 중에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약간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자동차랑 좀 비교를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서스펜션이 중요하냐, 브레이크가 중요하냐, 엔진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든 파츠가 어느 정도 궁합을 가지고 잘 조율해서 움직이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거지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신체 능력, 뭐 체력 이런 것들은 선수들에게 자산이잖아요. 그럼 저희는 뭐 그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실수는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. 실수가 전무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니터링이라는 시스템을 항상 두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악하고 어떤 선수를 파악하고 파악한 요소들을 검사해서 데이터를 도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세우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세웠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. 그럼 그 프로그램을 뭐 매일 검사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재검사를 통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면 이 선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변화가 올바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. 그렇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주제는 굉장히 고민이에요. 저도 SNS나 이메일이나 가끔씩 이렇게 저희 후배 선생님들이나 다음 세대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스트렝스 코치가 되려면 뭘 공부해야 되나요? 저는 뭐 이렇게 프로구단에서 일하고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데 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 조금 더 선배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일단 저희 필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스트렝스 코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운동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선수보다 잘할 수는 없겠죠. 선수보다 공을 더 잘 던지고 더 잘 뛰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치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저희 필드, 스트렝스 코치 필드를 음악하고 노래랑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. 보컬 트레이너가 가수에게 지도를 하는데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뭐 음정이나 노래를 뭐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줄 수 없을 때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설득력이나 공감 능력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을 좀 잘 하는 거. 지금 한국의 스포츠 과학이나 이런 쪽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역들이 실제로 더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는 것 같아요.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들 뭐 다시 또 기본기로 넘어가는데 이런 지루하고 힘든 영역들을 자꾸 반복하기를 본능적으로 꺼려할 수 있거든요. 많이 운동하고 많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 동시에 내가 하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결국은 업계의 발전과도 이어지지 않을까. 그러다 보면 뭐 저는 뭐 단체를 운영하고 이런 거에는 특히 재능이 없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그런 단체나 이런 걸 설립해서 정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서 업계도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목표나 계획은 특별히 없고요. 그냥 지금 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게 제 목표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제가 1군에서 선수들을 잘 돕고 서포트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지난 2년까지는 2군에서 스트렝스라는 파트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올해는 1군 선수들이 조금 더 이 스트렝스 파트를 잘 받아들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이자 그 다음 목표는 제 업무 영역이 끝나면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LG 트윈스 스트렝스 코치 스티브 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